오늘 성년이 되는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성년식을 책성인지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인이 되어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지 되는지를 알려주는 절차이고, 오늘은 3번 머리에 쓰는 관을 쓰고 그 관에 맞는 적합한 옷을 갈아입힘으로 해서 성인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알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인간관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 사회에서 오랫동안 성인사회에 원활히 살 수 있는 그런 본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은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대적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고, 오늘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인공지능과 대적할 수 있는 튼튼한 인간의 자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지금부터 제54회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마포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예절문화원이 주관하는 성년예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유례를 하겠습니다. 고래는 관례의 절차를 사당에서 했으므로 사당에 고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례를 사당에서 한 것은 그 대례로 여기고 존중했기 때문에 사당에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대청으로 나와서 성년예를 했기 때문에 고유례를 하는 것입니다. 관례를 시작과 마침을 고하는 것은 조상께 말씀드려 허락과 축복을 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유례는 가래의 유사즉고에 의해서 구성했습니다. 오늘 고유례의 주인과 주본은 계자 이수민의 부모님이십니다. 주인과 주부는 관세하고 자리에 올라 북향에 서십시오. 주인은 향안 앞에 나아가 북향에 서십시오. 주인은 향안 앞에 나가 북향하여 앉으십시오. 서집사는 주인의 왼쪽에 나가 향을 올리고 동집사는 오른쪽에 나아가 복로를 받드십시오. 주인은 향을 받들었다가 올리십시오. 다음은 내주입니다. 동집사는 술주전자를 들고 서집사는 강신 잠반을 들으시오. 서집사는 강신 잠반을 주인에게 드리고 동집사는 술을 잔에 따르시오. 주인이 잔을 받들었다가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3번에 나누어 모사에 지우십시오. 주인은 잔대 위에 놓고 향상 위에 올리십시오. 주인은 물러나십시오. 조상을 뵙는 참신례가 있습니다. 관원상제 때에는 제배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2번, 여자가 4번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행사의 진행을 위하여 절의 횟수를 변형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주인과 주부는 제배하십시오. 배, 흥, 배,
평신. 다음은 술을 올리는 헌장례가 있겠습니다. 주인과 주부는 향안 앞에 나와 앉으십시오. 서집사는 고이 잔반을 들고 동향에 서고 동집사는 비 잔반을 들고 서향에 서십시오. 앉으시오. 서집사는 고이 잔반을 주인에게 드리고 동집사는 비 잔반을 주비에게 드리시오. 동집사는 주전자를 들어 고이 잔과 비 잔에 술을 따르시오. 주인과 주부는 잔을 받드시오. 동서 집사는 잔반을 받아 신의전에 올리세요. 축가는 충문을 읽으시오. 헌감과 제 집사는 신의전을 향해 부복하시오. 유 2026년 5월 16일에 김시원, 김조환, 조민석, 안현빛, 이수민, 이서효는 해가 지나며 점차 성장하여 성년예를 올리고자 조상님께 구호합니다. 부디 스스로를 책임지는 인성을 갖추고 나라를 이끌 인재가 되게 조상님께서 살펴주십시오. 삶과 술과 포로 경건하게 구호합니다. 상향. 주인과 주부는 재배하십시오. 배. 흥. 배. 흥. 평신. 이상으로 고유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년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만의 마한 시대로부터 성년이 되는 의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마한에서는 소년들의 등에 살을 뚫고 줄을 메어 통나무를 끌어다가 성곽을 쌓거나 집회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성인으로서 독자적 삶을 살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산대처를 순회하며 교회를 가르치고 연마시켰던 신라 화랑제도는 진보된 성년의식의 하나이며 고려시대부터는 어린이와 어른의 복식을 달리하는 수준 높은 관례를 행했습니다. 이 예법은 관원상제 중 첫 번째 통과일입니다. 이 의식의 목적은 육체적으로 성숙했으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인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정신적 발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주체의식을 함양시키고 바른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서에 따르면 남자는 15세부터 20세 사이에, 여자는 15세가 되면 계례합니다. 전통 성인식에서 남자는 상투 틀고 관을 써서 관례라고 하고 여자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서 계례라고 합니다. 이 절차는 세 단계로 거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보셨듯이 사당에서 고하는 것과 관례를 주관해 주실 관민께 알리는 도구를 진설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본 단계의 절차로 모자를 3번 바꿔 씌워주는 삼가래를 행합니다. 또한 술로서 천지에 고하고 마시게 하는 초례를 하며 관명인 자를 지어줍니다. 의식이 끝나면 조상과 웃 어른께 아뢰고 잔치를 열어 대접합니다. 오늘 거행하는 성년 의식은 사례 편람을 기본으로 했으나 전통 예법만을 재현한 것은 아니며 의식 거행 장소와 현대에 맞게 변형한 것입니다. 본래 관례는 계례와 각각 장소에서 거행되는 것이지만 오늘은 한 무대에서 행하며 계례는 한 번만 하는 단가였으나 삼가례를 하여 양성평등 성년예로 거행합니다. 축사는 계빈과 관민께서 번갈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성년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인, 주부 등 모든 참석자는 정한 자리에 서십시오. 관자 계자의 부모님과 성년예를 주관하실 관빈 계빈의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주인의 자리 동쪽에 서주십시오. 관빈과 계빈께서는 손을 씻으십시오. 상견은 계자 이수민의 부모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성년예를 주관하실 관빈과 계빈께서 소중한 관을 씌우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신성함과 경건함을 나타내는 정화의례입니다. 관빈과 계빈께서는 손님의 자리에 서십시오. 오늘 관례를 주관하실 관빈은 이종목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시고 계례를 주관할 계빈은 김시호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십니다. 의식을 도와줄 찬자와 빈자 등은 전통문화교육의 중심 한국예절문화원 지도자입니다. 먼저 관자와 계자의 부모님은 관빈과 계빈께 큰절로 예를 갖추십시오. 배 흥 배 흥 평신 관빈과 계빈께서는 답배하시겠습니다. 관빈 계빈 배 흥 배 흥 평신 주인은 동쪽, 손님은 서쪽에서 예를 갖추었습니다. 부모님은 정한 자리에 앉으시고 모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년자도 차례로 들어와 남양하여 서세요. 부모님께서 큰절 2번으로 관빈 계빈께 하고 관빈 계빈이 답배하시는 것은 이 의례가 대단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문 밖에서부터 그런 재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삼가례를 행하겠습니다. 삼가례는 3번 관을 바꿔 씌우고 옷을 3번 갈아입히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속해 있던 어린이 세계로부터 분리 단절하고 어른 세계로 재생 통합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시가례입니다. 시가례는 초가례라고도 하며 어른의 관을 씌우고 평상복을 입히며 큰 덕을 이루기를 일깨우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시가례는 상투 틀고 치포관과 복두를 씌우며 아이의 예복인 사규삼을 벗기고 어른의 평상복인 시미를 입히는 절차입니다. 관자와 계자는 방에서 나와 서십시오.
두 걸음 앞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관자 될 사람은 김시원, 김주환, 조민석이고 계자 될 사람은 안현빈, 이수민, 이서윤입니다. 관자 될 사람은 어린 아이의 예복인 사규삼을 입고 금박 복권을 쓰고 나왔고, 계자 될 사람은 다홍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고 나왔습니다. 관빈께서는 관자 될 사람에게 읍하고 계빈께서는 계자 될 사람에게 굴신하십시오. 관빈과 계빈 하십시오. 예, 성년식을 주관하신 계빈과 관빈께서 관 쓸 사람에게 먼저 예를 갖추었습니다. 관자와 계자 될 사람은 계빈과 관빈을 향해 서세요. 모두 계빈과 관빈께 읍하세요. 일동 읍. 바로 관자와 계자 될 사람은 모두 무릎 꿇어 앉으십시오. 찬자는 장관자의 상투를 틀어 망건을 씌우고 장계자의 쪽을 쥐어 비녀를 꽂으시. 관을 쓰기 전에 머리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가 따내렸던 머리를 올려서 성인의 머리를 갖추고 관을 써서 어린 아이에서 성인의 경계로 들어섭니다. 저 얼굴 지금 뭐가 있네. 그렇죠. 상투를 쳤네. 오늘 성년의 예를 행한 후에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어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하고 예의를 갖추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성년예를 책 성인 지례라고도 합니다. 그래 저렇게 좀 씌워놓으니까 이번에 상수 그것이 맞네. 씌웠을 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가시 쓰기 위해서 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냥 머리는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선이고 남자는 상투를 높이 들고 여자는 아래쪽에 쪽을 지었습니다. 빈자들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계빈께서는 축사해 주십시오. 장성년자는 부복하세요. 손을 바닥에 놓고 엎드려 받는 것입니다. 길한 달 좋은 날에 비로소 간을 씻나니 너의 어린 마음을 버리고 너의 성숙한 덕을 순하게 하여서 오래 살 것과 하늘의 큰 복을 비노라. 성년이 될 사람은 삼가 받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삼가 받들겠습니다. 바로 계빈께서는 화관을 씌우고 관빈께서는 지포관과 복권을 씌우십시오. 마을마다 하는 거겠죠. 집집마다. 그렇죠. 한꺼번에
복권은 조선시대의 사대부와 유생들이 심이나 학장회를 입을 때 썼던 모자입니다. 이에 선현들의 초상화에는 심의를 입고 복권을 쓰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엔 남자아이 돌날 금박을 하거나 수를 놓은 복권을 많이 씌우고 있습니다. 계자가 쓰는 화관은 여성의 관으로 대개 화롯이나 당의를 입을 때 썼습니다. 족두리보다 더 화려한 형태로 오색 구슬을 이용해 꽃 모양을 꾸미거나 칠보로 장식하였습니다. 예서의 원문에는 으뜸 원자와 옷복자를 써서 원복을 입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머리에 쓰는 관이란 뜻입니다. 한자 으뜸원의 이는 윗상자의 옛 글자로 사람 몸의 맨 위를 뜻하는 것으로 머리입니다. 머리의 옷은 관입니다. 관례란 예의 시작이며 가사의 아름다운 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까닭은 효경과 논어에 능통하고 예의에 밝으며 효제 충순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관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왕들은 관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조건과 정신적 윤리적 조건이 적합해도 부모가 1년 이상의 상중이 아니어야 하며 9개월 상을 치르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년식은 1884년 갑오개혁 이후 단발령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감소되었으며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고 산업화 시대를 맞으며 사라질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국가가 1973년 성년의 날을 제정하고 현재는 5월 세 번째 월요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관자와 계자는 모두 일어나세요. 관자와 계자는 모두 계빈과 관빈을 향해 서서 읍하세요. 읍. 바로 관자와 계자는 방에 들어가 옷 갈아입으세요. 바꿔서. 본래 방은 대청 동북쪽 천장에 1m 정도의 짧은 영막을 쳐서 예를 행하는 공간을 표시한 곳입니다. 방은 옷을 비롯한 기물을 진솔해 놓은 장소입니다. 어린이의 예복인 사귀삼을 벗기고 이제 가정에서 입는 심의를 입히겠습니다.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축사를 하고 관을 씌웠다면 관에 알맞은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자가 입는 옷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서 심의라고 합니다. 심의는 본래 천자로부터 학문이 높은 선비까지 입었던 예복이었습니다. 후일에는 학문을 연구하거나 한가롭게 있을 때 평상복으로 입었던 것으로 깊은 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위독과 치마가 나누어진 것은 하늘과 땅을 뜻하며 윗옷의 길, 즉 몸판이 4개인 것은 1년이 4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윗옷의 한 개의 길에 치마가 3폭씩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계절에 3개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마의 폭은 12폭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1년 12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은색으로 선을 두른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공경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미의 뒤 중심인 선, 부승은 걸으면서 손을 올려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승이 지니는 철학적 의미가 다른 것에 의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각 부위의 철학적 의미가 서로 호응하고 조화되어서 은연중에 희미를 착용한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정확하고 고르게 가지런히 하여 항상 자아를 올바르게 다스렸으면 하는 바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희미를 입을 때는 띠를 띠는데 흰색과 검은색의 조화로 검은 선을 둘러져 있고 흰색과 검은색의 조화로 학자다운 기품이 풍기는 옷입니다. 계자가 입은 옷은 당의입니다. 당의는 궁중에서 입는 평상복이며 사대부가에서는 간이 예복으로 또는 소래복으로 평상복 위에 입었습니다. 이상으로 시가례를 마치고 제가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례는 관을 씌우고 출입복을 입혀 어른으로서 언행과 덕을 일깨우는 절차입니다. 사람이 갖출 기본 예의의 시작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며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 관례로 세 가지 예의가 갖추어지므로 모든 예의 시작이 관례라고 한 것이며 예로부터 관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관자와 계자는 방에서 나와 남향하여 서세요. 관빈과 계비는 관자와 계자에게 의업하십시오. 관빈께서 의업하시고 계비께서 의업하세요. 관자와 계자는 모두 관빈과 계빈을 향해 서서 의업하세요. 일동 의. 관자와 계자는 모두 무릎 꿇어 앉으세요. 관빈께서는 축사하십시오. 성년자는 부복하세요. 지난달 좋은 때에 너의 관을 씌우나니 어른으로서 항상 몸가짐을 삼가고 너의 덕을 맑고 조심성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수명장수와 끊임없는 복을 받아 누리길 비노라. 관자와 계자는 모두 삼가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바로 관빈께서는 갓을 씌우고 계빈께서는 아얌을 씌우십시오. 아얌은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겨울 나들이를 할 때 쓰던 방안모의 하나입니다. 양반층에서는 방안용으로, 일반 평민에서는 장식용으로 썼습니다. 관자의 갓은 고구려 감신총 기마인물 모사도나 신라 천마총의 기마인물도 등에서 볼 수 있는 모자로 선비가 예를 갖출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관모 중 하나입니다. 갓의 모형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영조 정조 시대에 유행했던 갓의 모양입니다. 오늘 다 됐네 이제. 좀 있으면 달려되겠네.
저희는 뒤로 넘어가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150년 전만 해도 저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관빈과 계빈께서는 정한 자리에 서시고 찬자와 빈자도 자리로 들어가세요. 뭐가 하는지 아니고 하여튼 정신 관자와 계자는 모두 일어나세요. 내가 관자와 계자는 모두 관빈과 계빈을 향해 읍하세요. 일동 바로 관자와 계자는 방에 들어가 옷 갈아입으세요. 뒤로 두 걸음 오세요. 뒤에지 마지고 눈이 부셔. 뒤에 자식. 아얌에 맞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계자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는 사방에 두루 막혀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며 사회생활이 제한되었던 여성은 방한용으로 남성은 예복으로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성도 두루마기를 예복으로 입고 있습니다. 관자가 입는 도포는 조선 중기 이후 선비들이 평상시 의관을 갖출 때 많이 입었던 겉옷입니다. 좋은 날에는 청색의 도포를 입고 평상시에는 백색을 입으며 전삼이라는 뒷자락에 한 겹 더 붙어 있어서 말을 탈 때나 앉을 때 편리하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당상관은 자색 술띠를 띠고 당화관은 청색의 술띠를 띠게 됩니다. 머리 아파. 항상 그래. 머리는 같은 날려도 떨었네. 다 이문 먹는 거랑 매일 먹는 똘똘하잖아. 낭자들은 관모를 쓰고 의관 정제를 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제가례를 마치고 삼가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가례는 관을 씌우고 어른의 옷을 갖추어 입었으므로 복을 누리고 책무를 다하는 인간 완성을 일깨우는 절차입니다. 관자와 계자는 방에서 나와 남향하여 서세요.
계빈과 관비께서는 관자와 계자에게 먼저 의업하십시오. 관자와 계자는 모두 계빈과 관빈을 향해 서서 의업하세요. 일동 바로 관자와 계자는 모두 무릎 꿇어 앉으세요. 계빈께서는 축사하십시오. 성년자는 부복하세요. 해일 정월과 달의 좋은 때에 형제들이 모두 있는 데에서 너의 관을 모두 씌었나니 그 덕을 이루고 그지없이 장수하여 하늘의 경사를 받으라. 관자와 계자는 모두 삼가 받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바로 계빈께서는 비녀를 꽂아 댕기를 들이우고 족두리를 씌우고 관빈께서는 복두를 씌우십시오. 복두는 사모의 원형으로 백간의 공복에 썼으며 장원이 되었을 때 급제 관복에 임금이 내려준 어사를 꽂아 썼습니다. 족두리는 부녀자들이 예복에 갖추어 쓰는 관모의 하나이며 영정족 때 가채 금지령이 내린 후 더욱 성행했습니다. 삼가리를 하며 관도 3번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상급의 관이 되고 이와 함께 의복, 신발, 축사 등이 역시 점차 높아집니다. 이것은 본인에게 앞으로 점차 뜻을 높여가라는 교훈을 일깨우려 하는 것이며 의례를 통해 성인이 되면 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백두, 백중, 유두, 추석 등의 소동들이 진세, 즉 성인이 되는 농경사회의 성인식으로 정자나무 아래 놓여있는 큰 돌을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이 돌은 진셋돌, 들돌, 뜬돌, 뜸돌이라고 하며 성공하면 어른으로서 인정받고 마을 어른들께 진세턱을 냅니다. 성인으로 인정받으면 기존의 어른들과 동등한 품삯을 받거나 품어시를 하게 되고 어른들만 할 수 있는 농사일을 배웁니다. 또 맴춤이라고 하여 정자나무에 메어놓은 밧줄에 매달리게 하고 마냥 돌려댄 다음에 땅에 서게 합니다. 이때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면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성의 보부상들은 천마산 벼랑 끝에 얹은 안도리 바위를 안고 돌고 기도의 바위를 얻고 도는 담력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수습사ing인 고용에도 외면받고 장가갈 생각도 말아야 했습니다. 장가가지 않고 말아야 불쌍해 남자들.
관민과 계빈께서는 정한 자리에 서시고 찬자와 빈자도 자리로 들어가세요. 관자와 계자는 모두 일어나세요. 관자와 계자는 모두 계빈과 관빈께 읍하세요. 일동 바로 계자와 관자는 방에 들어가 옷 갈아입으세요. 이제 머리에 쓴 관에 맞는 옷을 다시 한번 갈아입히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이요. 아주 이쁘게 갈아입는 지금 관자가 입을 옷은 난삼입니다. 난삼은 조선 초기 과거 급제자가 입었던 예복이며 조선 후기에는 연두빛 앵삼을 입었습니다. 과거 급제를 하면 임금이 내린 어사오를 복두에 꽂고 3일 유가를 했습니다. 3일 유가를 금의 환영한다고도 하며 부모님은 물론 시험관이나 선배 급제자 또는 친척 등을 사흘 동안 찾아뵙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급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난삼을 입고 복두를 썼으나 실제로는 급제한 것이 아니므로 어사와는 꽂지 않습니다. 계자가 입는 원삼은 여자의 대례복으로 신분에 따라 그 색과 문양을 달리했습니다. 연두빛 원삼은 궁궐에서 공주가 입었으며 사대부가에서는 높은 옷으로 일반가에서는 홀레복으로 허용했습니다. 소매 끝에 채색 비단을 두어 층 다는 것을 연향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러 우리는 색동이라고 하고 만물의 조화와 경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가에서는 어른이 되면 경제적 기반을 잡을 수 있게 배내를 운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배내란 가축의 갓난 새끼를 남에게 빌어다가 길러 번식된 후에 주인과 기른 사람이 나누는 일로 배내닭, 배내돼지, 배내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성인으로서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옷을 다 갈아입히고 잠시 서 있는 것은 자기의 위의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삼가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초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초례는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며 제사와 어른 세계에서만 사용되는 술을 내려줌으로써 어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술을 내려주고 마시도록 허락하되 술 마시는 법도를 교훈으로 내리는 순서입니다. 빈자는 초래상을 준비했습니다. 빈자들은 술을 준비하여 관빈께 드리고 차를 준비하여 계빈께 드리십시오. 관빈과 계빈은 성년자에게 업하십시오. 관빈께서 업하십시오. 계빈도 하세요. 관빈은 축사하십시오. 향기로운 술을 절하여 받고 제사함으로써 너의 상서로움을 정하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이어서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말지니라. 술은 향기로우나 과음하면 실수하기 쉽고 몸을 망치기 쉬우니 항상 분수를 지켜 몸에 알맞도록 마셔야 한다. 관자와 계자는 모두 삼가 일생 동안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관자와 계자는 모두 2번 절하세요. 일동 배 흥 배 흥 병신. 관자와 계자는 모두 무릎 꿇어 앉으세요. 관빈께서는 술을 내리고 계빈께서는 단술을 내리십시오. 옛날에는 관자에게 술을 내리고 계자에게는 단술을 내렸으나 오늘은 차려서 대신하겠습니다. 관자와 계자는 모두 술잔을 받드십시오. 천시의 신명께 어른으로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술을 모사기에 3번 제주하십시오. 관자와 계자는 술잔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안주를 집어드시오. 안주를 받으시오. 상위에 놓으세요. 관자와 계자는 모두 술을 맛보십시오. 성인이 된 관자와 계자에게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하여 성인으로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술 마시는 것을 처음 허락받은 관자는 몸을 돌려 어른을 외면하고 술을 맛보게 됩니다. 빈자는 초래상을 치우십시오.
관자와 계자는 모두 일어나세요. 관자와 계자는 모두 관빈과 계빈께 제배하세요. 관빈 계빈을 향해 서서 제배하십시오. 배 흥 배 흥 평신 모든 예를 주관하고 술을 내려주신 관빈과 계빈께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관빈과 계빈께서는 답배하십시오. 배 정면을 보고 하십시오. 흥 평신 관빈과 계빈께서는 관자와 계자가 어른이 되었으므로 대접하는 의미로 절합니다. 관자와 계자는 모두 찬자에게 절을 한 번만 하십시오. 찬자를 향해 서세요. 배 흥 평신 역시 관을 씌워주고 술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신 찬자에게 절합니다. 찬자도 답배하세요. 다음은 명자례의 순사유입니다. 성인이 되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관자와 계자를 쉽게 부를 수 있고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몸가짐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뜻이 담긴 자를 내려주시겠습니다. 자는 관명이라고도 하며 존중의 의미를 두어 실천덕목이 함유된 글자로 어른께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관자와 계자는 정한 자리에 서십시오. 계빈께서는 자를 내려주십시오. 안현빈, 내 자는 채련이다. 채련은 눈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초처럼 주변을 따뜻이 녹여주고 울타리가 되어 남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이수민, 내 자는 다온이다. 다온은 강직한 원칙 속에 따뜻한 마음과 포용력을 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따뜻함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이서윤, 내 자는 도연이다. 도연은 흙과 불의 기운에 유연하고 맑은 물의 영감으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깊고 맑은 도자기를 빚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관빈께서도 자를 내려주십시오. 김시원, 내 자는 단율이다. 단율은 자신만의 강렬한 색채를 가진 화려함과 트렌드를 이끄는 예리한 감각으로 패션계의 새로운 법칙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김주환, 내 자는 목연이다. 목연은 나무처럼 견고하고 단단한 기반 위에 사람을 품는 따뜻한 마음과 유연함을 품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가가 되라는 뜻이다. 조민석, 내 자는 이결이다. 이결은 복잡한 세상의 이치와 수많은 데이터를 냉철한 논리와 정밀함으로 엮어내어 세상에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계빈께서는 축사하십시오. 예의는 이미 갖추어졌으며 좋은 날 길한 날에 그대의 자를 보아노니 인용한 글자가 매우 아름다워 뛰어난 여사에게 알맞은 자이니 복을 받기 마땅하도다. 받아서
길이 보존토록 하라. 관자와 계자는 모두 저 아무개는 비록 부족하오나 받들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관자와 계자는 모두 계빈과 관민께 절하시오. 일동 배. 이제부터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같이 부르던 이름 대신 별명인 자를 부르게 함으로써 어른으로서 대접합니다. 대화도 해라해서 하계로 바뀌고 품삯도 반품삯에서 온품삯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명자례를 마치겠습니다. 성년선언과 명자첩 수여가 있겠습니다. 본래 자를 내리고 성년례가 끝나면 사당에 나아가 고유 절차를 행하는 것입니다만 오늘은 고유를 생략하고 관빈과 계빈의 성년선언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년자는 관을 쓰는 삼갈의 초례, 명자례 축사 때에 답하여 선서를 이미 한 것이므로 다시 선서하지 않습니다. 관자와 계자는 관빈과 계빈께 절하시오. 일동 배. 평신. 관빈께서는 성년선언을 해주십시오. 성년선언. 성년자 김시원, 김주환, 조민석, 안현빈, 이수민, 이서윤. 이제 그대들은 모든 예를 갖추었으며 자선의 도리와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하여 어른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였으므로 합당한 권리를 갖는 성인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26년 5월 16일 관빈 이정목, 계빈 김시오. 관빈과 계빈께서는 자와 성년선언서를 성년자에게 내리십시오. 명자첩에는 오늘 내린 자와 함께 각각의 성년선언서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최재홍 마포문화원장께서 관자계자의 자를 직접 지으셨고 명자첩과 더불어 성년자에게 낙관을 만들어 기념품으로 전달하셨습니다. 성년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간직하며 오늘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찬자는 관빈과 계빈을 정한 자리로 안내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성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인이 된 사람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아니며 성인이 된 사람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그에 알맞은 예우를 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대접합니다. 이어서 성인으로서 부모님과 내빈 여러분께 예를 갖추겠습니다. 관자와 계자의 부모님께서는 모두 중앙의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성년자들도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성년자 부모님께 절하겠습니다. 일동 해. 배. 이러한 재배는 아마 평생
해볼까 말까 한 절입니다. 부모님께. 병신. 부모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성년자를 축복하며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정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년자들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오늘 성년이 된 관자와 계자가 이 자리를 지켜보시고 축복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큰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자들 제배하겠습니다. 일동 배 평신 축복의 박수 감사드립니다. 수고해주신 관님과 대비께서는 무대 중앙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년자들과 찬자 빈자 집사도 서십시오. 일동 바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성년의 날 의식을 모두 마치며 오늘 성년이 되신 여러분의 앞날에 서광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